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아무리 가벼운 감기라도 며칠 앓게 되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갔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전번에 그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실 때도 참, 그리고 이번에 또 힘든 일이 있으셨을 때도 수술하실 때도 그죠? 그게 정말 죽음에 대한 생각, 또 삶에 대한 생각들이 오락가락하고 그러셨다는 말씀 한번 대담해서 해주셨는데, 이번 코로나 때는 한 열흘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말이죠. 모든 일상이 멈췄을 테고, 선생님 어떻게 그 사이에 지내시고 또 어떤 생각들이 좀 오가셨는지. 마침 저기 응급차 소리가 막 바깥에서 들리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내외가 이틀 사이로 이제 다 확진이 됐으니까 네. 완전 격리된 거예요. 네. 병원에 입원만 안 했다 뿐이지 딸이 의사니까 병원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나는 거실에서 자고 이제 아내는 2층 침실에서 자고 마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못 내려오라니까. 딱 격리되셨네요. 네. 그럼 식사 시간에는 나보고 거실의 제일 구석 쪽에 네. 흔들리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으라고 마스크 끼고 네. 뭐 손소독 다 하고 네.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네. 이제 밥 먹을 아침 점심 저녁 차려주고 후딱 나가. 야. 그 나가면서는 뭐 또 소독도 다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격리병동. 그 병원 1인실에 있는 거랑 같아. 그러네요. 네. 그 하루 종일 뭘 해요? 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은 공상적인 것도 하고 뭐 재밌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네. 이 나이 들면은 연세 드신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싶은데 최악의 경우가 먼저 생각 들어요. 아. 생각도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가 먼저 떠오르고 네.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하. 원상대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이 먼저 떠오르고 아니야 점점 완화되면서 그렇지. 뭔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정신적 과정을 거치셨다는 그 젊을 거군요. 때 하고 그 나이가 드니까 다른 게 그 점이더라고. 젊을 때는 요거 나오면 그 다음에 이거 그렇지. 생명을 전제로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할 일들이 생각나는데 아하. 나이 들면 이제 그런 그 나오면 하는 그게 이제 떠오르지 예, 않고 아이고야.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면 이라고 전제가 시작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뭐 수필을 하는 맨날 이어 나오면 글 쓰는 게 일이니까. 네. 그럼 뭐 내가 이제 구술을 하다 보니까 말이지. 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써서 사람이 이게 사는데 이제 욕심이 있는 사람들 뭐 진시황 뭐 불로초 구해서 먹으면 오래 산다고 생각했지. 49살에 죽었거든. 네. 이제 그런저런 이 얘기를 이래 쓰다가 불쑥 나는 오래 살고 싶다. 아. 그게 불쑥 나와가지고 타이핑이 됐어. 예. 근데 내가 그걸 지우고 이제 안 그런 체 하려고 해도 이게 나한테서 나온 더 바른 말이야. 네. 가장 솔직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사람에게는 유한한 생명을 주었으니까 네. 거기는 내가 성복하리라. 그게 이제 내 의식 수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인데 네. 이후로 글을 쓰다가 보니까 불쑥 튀어나온 게 실수야 그게. 틀린 말이죠. 네. 틀린 말이지만 내 소망은 그렇다 하는 게 들통이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꿀까 하다가 바꾸지 말라고 내가 그대로 지어놓으면 전에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 어떠고인데 지금은 더 살고 싶다 그랬는데 이거는 모순이지 않느냐 네. 이런 질문을 받고 싶어. 네. 질문을 받으면 내가 소상히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 예. 지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 그게 이제 나이가 든다는 거.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게 그냥 한 해가 가니까 뭐 나이가 든다 이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나서 죽을 때까지 100년이다. 네네. 그러면 태어나서 그 다음 날은 몇 살이 되겠어요?
태어나서 그 다음 날은 하루살. 하루. 네. 그렇지. 네.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네. 빼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네. 이제 남은 시간이 뭐 99년 얼마 뭐 남았다. 365일 남았다. 네네네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 네. 근데 어릴 때 계산법은 그런 계산법이야. 네. 내가 보니까. 근데 나이 들면서 계산법은 남은 걸 가지고 계산. 네. 그러니까 남았다는 게 그게 예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촉박한 거예요. 촉박하니까 뭐든지 이것도 조금 미뤄놨다가 해도 될 일도 네. 지금 뭐 빨리 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결국 조금 고백하자면 초조해진다는 뜻이 맞을 것 같아. 네. 젊은 사람이 초조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네. 초조감. 어차피 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진짜 코로나 걸려서 텔레비 앞에 앉았으면 철학자가 됐을 것 같아. 네. 그만큼 이제 생각하는 게 생각을 돌리고 또 생각하고 이러는 습관이 들더라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사실 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인생의 무한함, 시간의 무한함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유한함, 한정되어 있음, 남아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음 하는 것들을 마음에 가지시니까 선생님 기본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코로나로 좀 더 좀 위중한 상황에 선생님이 계시다 보니까 이 초조해지고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솔직한 소망은 난 오래 살고 싶다. 난 오래 살고 싶다. 이제 그게 솔직한 이제 그 바람이고 고백이고 그런데 네네네. 아닌 줄은 본연히 알면서도 네. 이제 그런 게 실수로 나오더라는 네. 거예요. 이제 그게- 내가 의식 수준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을 이제 숨기고 네. 숨긴다기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억눌러 뿌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삶에 대한 그것을 더 돋우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 나도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그 도두는 힘도 한계가 있으니까 불쑥 그런 얘기가 네.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선생님하고 대담하면서 불쑥 나오는 선생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실은 선생님께서 의식적으로 하시는 말씀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오래 무겁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도 네. 이렇게 의식적으로 다듬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 소리, 네. 그게 진담에 가깝다는 그를, 학설이 있어요. 네. 그 정신분석학에 보면 그런 가설이 있어. 그 무의식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프로이드는 선택을 했어요. 네. 하나는 꿈이라는 거. 꿈은 무의식의 활동, 무의식 네. 중의 현실이야. 네. 네. 이 진짜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지만은 무의식적인 상태의 현실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현실로 다른 하나는 실수. 근데 그거는 프로이드가 아니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중 진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치중 진담. 참 그 대단한 발명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무의식을 자기 억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조정을 잘 해놨는데 뭘 말하다가 보니까 실수로 그게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걸 실수라고 그러는데 그 실수하고 그 무의식을 참 그 꿈을 가지고 무의식을 증명해내려고 네. 네. 애를 쓴 학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져지는 느낌 기준으로 보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있는 것이고 또 실수라는 것은 있는 것이지만 진짜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선생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래 살고 싶다 하는 진솔한 말씀과 함께 늘 평소 하시던 언제든 떠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전혀 모순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내가 이제 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혼자 생각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우리 선배 교수, 내가 늘 얘기하는 김재현 교수님 계시고, 아, 네. 그분도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네. 이제 재활하고 있는, 내만한 나이일 때, 80대 후반에, 네. 나보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이 교수, 어차피 인생을 산다면은, A 학점은 받고 저 세상 가는 게 좋지 않겠어? 그 학교에 계시는 분이니까 나이도 A 학점, 비유. A 학점은 90점 이상이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94로 넘겨야 살고.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말씀이거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제 당연히 그러셔야죠. 예. A 학점이 아니라 A 플러스 학점까지 뭐 이런 덕담을 섞어서 말은 했는데 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은 주변 교수들이 40대에 타계할 줄은 모두 걱정하고 네. 그만큼 병약해서 병약했는데 그 시들시들하면서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기고 말이지. 사모님은 아주 씩씩해요. 네. 현실적이고. 그런데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네. 사모님 돌아가셨지. 그 작년인가 그래. 아드님도 돌아가셨고. 아이고. 그래 이런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도 나한테 전화 오면 이제 A 학점 받았는데 기왕이면 또 A 플러스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 재활하느라고 열심히 병원에 다니고 있어. 처이가 풀리면 내가 목발 짚고라도 한번 나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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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살에 누구든지 돌아가신다고 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곁에서 보는 사람은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이기고 지금까지 오시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이제 그 연세에 있는 이제 친지들한테 전화를 걸어보면 제일 쾌활하게 대답을 해. 고통은 제일 심할 건데 걷질 못하니까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러게요.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혼자. 그러니까 그런 의지인데 의지라는 것도 이제 신체가 어느 정도 받침을 줘야 의지가.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늘 선생님 음식 잘 자시고 어쩌고 나는 또 그렇게 못하는 거지만은 좋다는 거는 내가 또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전화를 하면 제일 쾌활하게 받는 선생님. 저도 가끔 선생님 생각하면 선생님 제가 벌써 근 27년, 30년 전에 뵀을 때는 날아다니셨는데 히말라야를 날아다니신 선생님이신데 야 진짜 나이 앞에 장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 어머님 봐도 그렇고 저희 친척을 봐도 그렇고 저희 형제를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김재현 선생님의 그 삶의 의지, 그죠? 삶의 의지. 참, 이게 건강은 정말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멀쩡하고 건강하시던 분이, 제 어머님이 해주시던 말씀 중에 어린 시절에 들었는데, 성감도 떨어지고, 익은감도 떨어진다. 그 말씀이 참 건강 앞에는, 생명 앞에는 자신할 수 없다. 다만,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나이 들면, 그래서 감사가 더 깊은 이 감정으로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선생님 건강한 목소리 다시 또 이어서 듣게 돼서 행복한 마음으로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